아침마다 아파트 단지를 걷는 것이 일상이던 우리 할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가서 족저근막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생각보다 오래가는 족저근막염. 혹시 지금 화면을 보시는 여러분도 아침에 첫 발을 내디딜 때 발바닥이 아프신가요? 족저근막염은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전체로 이어지는 족저근막이라는 섬유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만 아프다가 점차 하루 종일 통증이 지속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시니어분들의 경우 무릎이나 허리 통증과 혼동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발 피로로 넘겨버리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의 탄력성과 회복력이 젊은 시절보다 떨어지는 60대 이상에게는 더 장기적인 통증과 고행,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족저근막염에 대한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2024년 미국의 족부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환자들에게 건식 침술 치료를 주 2회 6주간 시행했을 때 80% 이상에서 통증 완화와 보행 기능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캐나다의 물리치료 저널에서는 다양한 신발을 번갈아 착용하는 습관이 족저근막염 재발률을 크게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광생물 조절요법, 즉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통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문도 발표되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연구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예방과 일상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고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발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4가지 실천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첫째, 실내에서도 반드시 쿠션이 있는 실내화를 착용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면서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게 됩니다. 이때 맨발로 장시간 걸으면 발바닥을 감싸고 있는 족저근막에 지속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고 그 압력이 반복되면 염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욕실이나 부엌까지 맨발로 이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짧은 거리라도 발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도 쿠션이 있고 뒤꿈치를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실내화를 꼭 착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슬리퍼보다는 발등을 덮는 구조가 더 안정적입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 위에서 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족저근막염 환자들이 가장 자주 겪는 것이 바로 아침 첫걸음 통증입니다. 이는 밤새 몸이 고정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체중이 실리면서 발바닥의 근막이 긴장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기 전 침대 위에서 먼저 발가락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고 종아리와 발바닥을 이어주는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손으로 발바닥 아치를 따라 꾹꾹 눌러주거나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자가 마사지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셋째, 식단은 염증 반응을 낮추는 식품을 중심으로 구성하세요. 족저근막염은 염증성 질환이므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고등어, 참치, 연어는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과 같은 초록 채소, 블루베리, 자두, 체리 같은 짙은 색의 과일도 효과적입니다.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흰빵, 케이크 등과 설탕, 튀김류는 염증 유발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켜 회복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하루 식단에서 줄이거나 대체 식품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운동은 걷기보다 발에 부담이 덜한 운동을 선택하세요. 많이 걸으면 좋아진다는 말이 있지만 족저근막염 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단한 바닥에서 장시간 걷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물속에서 걷는 수중 운동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는 발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을 줄이면서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발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기, 테니스공이나 골프공을 발바닥에 대고 굴리기, 발가락을 펼쳤다 오므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기. 이런 운동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족저근막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발 통증이 아니라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첫 발을 내디딜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편한 신발, 꾸준한 스트레칭, 올바른 식단,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발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내화 바꿔보시고 아침 스트레칭 한번 해보세요. 건강한 발걸음으로 100세까지 활기차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